여러분, 역사 속에서 500년 가까이 혁신과 문화를 꽃피웠던 전설적인 왕조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할 아바스 칼리파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이슬람의 황금기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계속 회자될 정도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아니, 500년이나 지속된 이 엄청난 왕조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한순간에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혁명의 검은 깃발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혁명이었어요. 그럼 아바스 왕조가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그때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건 우마이야 왕조였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소수의 아랍 엘리트만을 위한 정치를 하니까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게 아바스 가문입니다. 우리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핏줄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모든 무슬림을 위한 포용적인 통치를 약속한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확 쏠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징이 바로 이 검은 깃발이었습니다. 와, 이 혁명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747년에 호라산에서 시작된 반란이 불과 3년 만에 자부강 전투에서 우마이야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블 아바스 알사파가 초대 칼리프 자리에 오르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바그다드의 황금기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잡은 아바스 왕조, 드디어 그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바로 문화와 지혜의 중심지 바그다드였어요. 정말 말 그대로 황금기였죠. 새로운 수도 바그다드는요, 전 세계에서 상인과 학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뭐랄까 중세 세계의 심장부 같은 곳이었어요. 특히 전설적인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가 통치하던 시절에는요, 이 도시가 정말 부와 지혜로 반짝반짝 빛났다고 할 수 있죠. 이 하룬은 알라시드 칼리프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뭐냐면 백성들이 진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직접 거지로 변장하고 바그다드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백성들을 생각했는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황금기의 중심에는 지혜의 집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 있었어요. 학문의 중심지였죠. 전 세계의 똑똑한 학자들은 다 여기로 모여서 그리스, 페르시아 고전들을 전부 아랍어로 번역했습니다. 만약 이때 이분들이 없었으면 인류의 위대한 지식들이 그냥 영영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수학의 아버지 알코아리즈미도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이 모든 문화적 번영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돈, 막대한 부였습니다. 아바스 칼리파국이 딱 실크로드의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동서양 무역을 장악하면서 돈을 긁어 모은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물건만 오고 간 게 아니에요. 중국의 종이 만드는 기술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사상들이 마구 들어오면서 시대를 앞서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 혼란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황금기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혼란의 시작이 바로 그 황금기를 이끌었던 하룬 알라시드에게서 비롯했다는 게 말이에요. 아들들끼리 싸울까마 한 명을 후계자로 다른 아들을 그 다음 후계자로 정해놨는데 이게 웬걸? 그가 죽자마자 이 결정이 형제 간의 끔찍한 내전의 불씨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국이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된 거죠. 이 내전 때문에 칼리프들은 이제 아무도 못 믿게 된 거예요. 기존 군대는 더더욱이요. 그래서 오직 나에게만 충성하는 군대가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게 바로 새로운 친위대 맘루크입니다. 이들은 튀르크계 출신의 노예 병사들이었죠. 이 맘루크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한 학자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맘루크 기병 1000명이 한 번에 화살을 쏘면 적 기병 1000명이 쓰러진다. 상상이 가시나요? 백발백중인 거죠. 칼리프에겐 정말 든든한 방패였겠지만 동시에 이 강력한 힘이 자신을 향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양날의 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 것이 오고 맙니다. 칼리프를 지키라고 뽑아놓은 맘루크들이 오히려 칼리프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들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왕을 지키는 칼이 왕을 겨누는 격이죠. 이 때문에 제국은 무려 10년 동안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분열된 제국입니다. 이런 내부 혼란이 계속되니까 결국 제국이 조각나기 시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정말 거대했던 제국이 서서히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이 분열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집트, 페르시아, 북아프리카 여기저기서 총독들이 나 이제 독립할래 선언해버리고요. 심지어 수도인 바그다드마저 다른 왕조한테 점령당해서 칼리프는 그냥 이름만 남은 포로 신세나 다름없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시점에 이르면 칼리프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힘도 없는 그냥 종교적인 상징일 뿐이었어요. 딱 맞는 말이 있죠. 굴림은 하되 통치는 하지 못한다. 당시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비극적인 마지막 장, 문명의 약탈입니다. 이름만 남은 제국의 심장, 바그다드는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2558년. 이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해입니다. 저 동쪽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폭풍, 바로 몽골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훌라고칸이 이끄는 몽골 대군이 마침내 바그다드 성벽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칼리프였던 알무스타심이 옛날의 영광만 생각하고 몽골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항복은 없다 하고 버티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요. 몽골군이 40일 동안이나 학살과 약탈을 저질렀는데 글쎄 죽은 사람들이 거리랑 시장의 언덕처럼 쌓여 있었다고 할 정도였어요. 이 파괴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수백 년 동안 모아온 그 귀한 책들을 몽골군이 전부 티그리스 강에 던져버려서 강물이 잉크 때문에 새까맣게 변했다는 이야기요. 이건 그냥 도시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위대한 문명이 쌓아올린 지식과 지혜가 통째로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아바스 칼리파국의 그 눈부신 황금기는 바로 이렇게 너무나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시대, 이 순간은 과연 얼마나 견고한 걸까요?